특별한 구옥 찾아서 이번에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물가에 계시네. 어머나, 연희동에도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오래된 동네는 이래서 좋구나. 오늘은 서울의 연희동에 왔는데요. 연희동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과 구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나저나 오늘 갈 집 힌트가 어떻게 되죠?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을 찾으시면 돼요.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아니, 우리 오래된 집 고친 건 많이 했는데 내향인이 고쳐요? 그럼 좀 뭐가 다를까요? 내향인이면 창도 없고 담도 높고 그야말로 동굴 같은 집 아닐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향인이 고친 동굴 같은 집 찾으면 되죠? 이 집 맞아요? 이 집 내향인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구옥을 고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외향적인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집이 아니라 카페 아닌가? 창문도 크고요. 창문만 큰가요? 대문도 없어요. 내향인 집 아니라니까는.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를 해보니까 내향인 같긴 한데. 두 분 혹시 부부신 거예요? 부부는 아니고 저희 남매입니다. 남매요? 누나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고쳐서 고양이 2마리랑 같이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세원이고 화야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콰야 작가의 누나 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향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향인이죠. 내향적인 편입니다. 대표 내향인을 자처하는 콰야 씨는 요즘 한창 떠오르는 MZ세대 화가인데요. 젊은 미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완판 작가로 더 유명하대요. 어머, 그림도 완판이 되는구나. 근데 어쩌다가 구옥을 샀대요? 동생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임장을 같이 다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필지가 좀 올바른 느낌이어서 그래서 아내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부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 되게 편하겠다. 세입자가 3대였는데요. 세입자가 살아서 그런가 집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렵게 보게 된 날 이 집 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줄줄이 읊으시더래요.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는 집수정 문제가 있다. 야, 근데 이 세 가지 다 신경이 엄청 쓰이는 요소들이거든요. 다 잘 듣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외부는 거의 손을 안 대셔서 심지어 마당은 방치 상태인데. 이게 정원이야, 정글이야. 마당만 보면 딱 폐 같대요. 집안도 혹시 방치 상태인가요? 방치는 아니고 어떻게 제 취향에 맞게 좀 고치긴 했는데 고치셨어요? 네. 내향인 작가님의 집 한번 탐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속내를 내보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 대표 내향인의 집. 이게 또 안 보이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오, 와, 대반전이네요. 와, 야, 되게 색감이 살아있는 집인데요?
오, 포인트들이 야 곳곳에 오 진짜 아틀리에 같다. 집이 팔레트도 아니고 곳곳에서 상상 못할 색깔들이 막 튀어나오네. 어우, 눈이 간다, 눈이 가. 건축은 프레임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이렇게 구획이 시야적으로는 시선적으로 다 튀어 있지만 프레임으로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와, 근데 보라색 강렬한데요? 얘가 봐도 보라색의 HBM이 제일 튀더라고요. 덕분에 벽이 없는데도 벽이 있는 것 같은 착각 든다는 거. 이렇게 색으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혹시 BTS? BTS도 좋고 네. 뭐 좀 재밌는 색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H빔 색을 정할 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해 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좋겠다. 청천연색 알록달록 하우스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재밌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색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참 눈에 띄어요. 네, 이 리놀륨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바닥을 깔까 하다가 좀 색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런저런 색들을 섞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세 가지 색을 구획을 나눠서 넣게 됐습니다. 덕분에 방 위에 방이 떠 있는 느낌이랄까요? 알록달록해도 격이 있구만요. 한마디로 집이 캠퍼스. 역시 화가의 집 같네요. 혹시 직접 공사하셨나요?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뭐 그건 이제 또 사연이 있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직접 안 하신 거죠? 좀 사기를 당했죠. 제 동생이 이제 작업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작업실을 이전 집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직접 셀프로 수리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샤시나 아니면 전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름아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샤시에서 좀 사기를 당했죠. 공정별로 작업자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일 시작했다는 표시로 창호만 떼어놓고 진척 없이 하세오래더래요. 그럼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설마 다 줬어요? 어쨌든 잔금이 보내져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하긴 했는데 뭐 많이 비용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아, 나는 이거는 좀 돈을 주고 집중을 해서 이걸 고칠 텐데 근데 동생은 이제 모든 걸 다 본인의 작업실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손을 대고 싶어 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 취향은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니 그럴 밖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았던 거죠. 공간을 옮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등을 바꾸는 거였는데 전기가 손에 통한 적도 꽤 있었고. 아, 그랬어? 전기 오고 하는 정도는. 와, 여기가 작업실이구나. 오, 진짜 화실한 느낌 난다. 이야. 오, 그리고 이 파란 벽, 가벽 혹시 벽인가? 이거는 캔버스입니다. 아, 캔버스를 이렇게 벽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네. 아니, 그럼 이 방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이 방이 뭐죠?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이에요? 네. 아, 오, 타일 이쁘네. 이쁘긴 이쁘다. 그런데 화장실에 쓰기에는 좀 튀는 색깔 아닌가? 내 생각만 그래요?
전 처음에 뜨악했거든요. 화장실에 왜 이렇게 어지러운 색깔을 많이 넣었어? 그것도 3가지나. 그 타일은 보통의 아파트는 굉장히 큰 타일을 선호를 하는데 제 동생은 되게 조그만한 타일에 화장실에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색깔. 이게 마음대로 붙인 것 같아도요. 나름 정교하게 색깔을 조합한 디자인이래요. 소장님은 알아보셨으려나?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쓰인 색들이 이 집안에도 다 쓰인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밑에 계신 붉은색 있죠? 그리고 좀 진하긴 하지만 바닥 바탕색 있고 약간 이제 진한 녹색으로 있고 또 이제 노란색 계열은 보니까 이 합판으로 마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역시 호민 소장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보이네요. 이 정도 색이 섞이면은 산만할 만도 한데 안성맞춤처럼 보인 이유가 그거였구만요. 그거를 처음에 고려를 하고 그러셨구나. 다른 자재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일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소우주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공간. 아 여기서 정말 선생님의 그 내향인 작가님의 내향인 성격이 좀 드러난다. 하나하나 뜯어보니 아 소리가 절로 나는 집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래요? 근데 여기도 아일랜드 주방을 두셨어요. 저쪽에 뭐 창이 엄청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밖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보통 대면형 주방은 주부 구단들이 가족과 소통하면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려고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과야 작가는 다르네. 풍경이랑 소통을 하려고 대면 주방을 활용하시는구나. 집을 탐구하는데 왠지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이건 나뿐인가요? 좀 낭만을 추구하며 사는 젊은이?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그냥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느리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인생이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전력 질주할 필요 있나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나만 보면 이게 나다운 속도. 이 집이 과야시만 고칠 수 있는 집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한 가지. 부끄러움 많은 내향인 예술가한테는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둘이서 평생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에 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층에 있었고 동생이 이제 옥탑에 있었는데 막 뉴스에 오늘 뭐 별똥별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면은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의자 하나씩 들고 나가서 옥상에 앉아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살았던 그 1년의 기억이 그렇게 좋았던 건가?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혼자 뭔가 나만의 공간을 가진 느낌이 그때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난생 처음 가졌던 나만의 공간에 대한 기억. 두근두근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수도 없이 별을 해던 옥탑방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은 또 얼마나 많았게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소년, 소녀가 사는 법이니까요. 오, 파티션이 되게 특이하다. 야, 무슨 실내 창문 같기도 하고 픽셀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사각구멍 하나가 평범한 주방 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구나. 이 사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의외로. 곡이 많거나 좀 유선형의 형태가 취향이다 보니까 아, 원래 이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진짜 괜찮겠어?를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내향인 예술가 집이 사각사각 하우스가 된 까닭 탐구해 볼까요? 누나는 별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좀 뾰족뾰족한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성격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직접 했다면 이런 거는 평생 해보지 못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모네모한 거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네모네모하다고요? 지금도 네모네모한데요? 끝판왕이 있다 그랬죠? 사각형에. 설마 이 테이블? 파티션을 잘라내고 남은 조각인가? 테이블도 사각사각이네. 독특하다. 뭐 한 10명이 앉는 테이블이다 하면은 너무 꽉 차는 느낌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까이 앉게끔 누구는 이렇게 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앉을 수 있고 멀리 있고 싶으면 약간 이런 쪽에 앉을 수 있고 예, 되게 다양하게 또 가까이 있고 싶으면 이렇게 두 분이 앉으면 되고 되게 재밌는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두 분 뒤에 있는 배경이 이제 한쪽은 좀 두꺼운 테라코타 타일 써서 이제 만드시고 한쪽은 이제 원래 있던 그 벽돌벽 예, 시멘트 벽돌벽에 페인트를 칠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계단 난간마저 사각사각. 이 집 참 일관성 있네. 사각사각 벽돌 벽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알고 보니 더 재미난 집. 이게 집 탐구하는 맛이죠. 근데 저거는 사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아, 와, 저 다리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난간에 이상하게 난간을 되게 두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있던 일부분 맞죠? 이런 다리를 또 어디서 구해오셨대? 엄마야, 설마 이 집 계단 난간에서 떼어온 거예요? 하기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알아보는 이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죠. 그 공사하다 보면은 되게 예전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벽지를 뜯었는데 안에 또 벽지가 있고 또 뜯으니까 또 벽지가 있고 그래서 다 뜯다 보면은 엄청 오래된 진짜 첫 집에 있었을 것 같은 벽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과야 씨가 발견한 보물이 2층에도 있답니다. 문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야. 오. 야, 여기 완전히 무슨 시간여행이네. 야, 이 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나무 천장이야. 나 이런 천장 아래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문은 낯설다. 이것도 이 집 거예요? 나무나무 하우스의 숨은 비밀 좀 알려줘 봐요. 네,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천장의 체리 색깔 80년대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그때에만 쓸 수 있는 재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팀에서. 그래서 되게 예쁘다.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에 이거는 좀 보존을 하는 게 좀 좋겠다. 8, 90년대는 목수님들이 이 내장하고 창호까지 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천장을. 지금 보니까 이 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1층 주방 쪽에 있던 천장을 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문은 1층 주방 천장이 고향이래요. 이건 역시 보물을 알아본 과야 씨의 해안. 창고에서 빛 볼 날만 기다리다 나무 하우스에 씬 스틸러로 등극을 한 거죠. 특히 2층의 열을 지켜주는 중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선생님과 작가님 댁의 디자인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집도 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야 이게 항상 행복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런 목재 마감을 쓰지 않는데 보고 나면 되게 친근하게 느낄까? 우리 어렸을 땐 봤거든요. 근데 두 분 어렸을 때는 아마 없었을걸요, 이미? 저희도 체리 몰딩 세대이긴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가깝네. 과거의 시간 위에 현재의 안목이 더해져서 탄생한 집. 어떻게 지희 씨는 좀 마음에 드셔요?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한테. 잠깐 2층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도 될까?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매매를 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만 좀 방 하나 여기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랑 매형이랑 애들 둘이랑 좀 지내도 될까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전 진짜 진지했거든요. 내향인의 집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문도 없고 창문도 너무 크고 근데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수의 손들이 좋았을 때 만들었던 어떤 천장재, 그 격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작가님도 집주인분도 이 건물 외부보다는 이 내부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게 훨씬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 처음에 이 집을 내향인이 숨어들기 위해 고친 동굴 같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란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결계 말이죠. 근데 이 집 다 탐구하고 났더니 알겠어요. 이 집은 결계가 아니라 과야라는 사람 그 자체란 거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그곳엔 나라는 사람이 있나요?